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앞에서 말씀 주신 보견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이어서 이제 좀 제가 자주 뵙고 좀 더 자문을 구하고 보견을 좀 여쭙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위드 닥터스이고요. 암케어 레지던스 서비스라고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암 요양병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고 왜 암케어 레지던스라고 했지? 라는 말씀을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제 암종별 특화 프로그램이고 수술 전후로 해서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현행법에 맞춰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준비를 제안을 하고 있고, 거기에 최첨단 ICT 기술, 저희가 이제 IT 기술에서 13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플랫폼을 계속 개발해 왔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니즈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ICT 기술로 구현을 하게 되고, 저희는 ICT 팀들이 사업 내에 또 다른 법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이고 컨시어지 서비스이고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공간과 그 다음에 디지털을 같이 접목한 암케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하고 있는 암 재활 방법들이 좀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공간 내에서 기계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됐고, 이게 굉장히 루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향하는 암케어 서비스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암케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수가에도 없는 행위들이 많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동안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은 의료랑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의료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병원에서 의사결정을 받기도 어렵고 행위수가를 만들기도 어렵고, 아마 제가 칠순잔치를 해도 될까 말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암 환자들은 니즈가 굉장히 높다. 심지어는 willing to pay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의료적인 행위는 저희가 할 수가 없지만 의료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히 웰니스로 좀 풀어야 된다라고 저는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로 풀고, 물론 저희 대상자가 이 서비스의 타겟이 얼리 스테이지 캔서 페이션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왜 홈 엑서사이즈는 되는데 홈케어는 되는데 이게 웰니스 프로그램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나의 또 시장의 축을 만들어가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15년 전에 시작할 때도 투자자들한테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 노인들이 스마트폰이 어딨어?를 가지고 투자를 받을 때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다 없어지셨어요. 스마트폰이 어딨어?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 라는 말씀이 없어진 것처럼 저희도 조금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실제 수요자들이 니즈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제가 그 메디플러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일 때 13년 동안 한 연구들이 디지털 치료제의 행위수가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정말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연구에 피저빌리티 스터디부터 해서 랜더마이즈 스터디까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연구 논문에 대한 아웃풋도 얻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지, 왜 저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정작 저랑 같이 시작했던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중독시키고 이렇게 하는 컨텐츠들은 훨씬 돈을 많이 벌어서 상장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는 국가가 알아주지도 않는 헬스케어 한다고 15년 동안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결국은 행위수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M&A를 해서
팔아넘기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성공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실 만한 HB 회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기업이 벤처를 인수한 첫 사례가 되어서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갈 길이 멀고 그 다음부터는 막혀서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제가 암 환자들이 가장 갈증이 심했던 게 뭐냐면 일일 교육이었어요.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유인물을 이만큼 받고 나니까 집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누가 옆에서 좀 코칭을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알아야 될 그때 변화가 될 때마다 알아야 될 교육 자료를 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의지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디지털로 충분히 소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거점에서 컨택트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프라인 케어, 레지던스 케어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환자들하고 접점을 가져가면서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의료진이 어떻게 인벌브가 될까요? 그러면 그냥 공간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병원이 그 공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있으면 되고 위에 레지던스가 있고 실제 웰니스로 풀 수 있는 행위 수가가 없는 부분들은 공격적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풀어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검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저희가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들여와서 그 결과 페이지들을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나눠줬다가는 암 환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에서 나오는 리절트 요소들부터 저희 위드닥터스만의 결과 페이지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눈높이에서 이 데이터들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비포 애프터의 수치를 알 수 있도록 저희만의 결과 해석 페이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통합된 결과 페이퍼를 가지고 파일을 받아서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들이 아까 여기 이 오늘의 이제 디스커션의 목적은 프리오피의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인 건데 사실은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프리오피이기 때문에 일단 진단만 받았지 건강인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대부분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근관절적인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도 저희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비포 애프터 혹은 롱디튜드널하게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조금 더 회사의 밸류를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셀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산소 섭취량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스트렝스 레벨이다 앞에서 발표하셨던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슬 매스, 그 다음에 둘레 측정하고 그래서 수술 후에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머슬 아트로피가 굉장히 심하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체중 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커브드하게 쫓아 올라와지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방법도 영양 관리도 암 종류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케겔 엑서사이즈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시키게 되고요. 대부분 경구 항암제를 드시기 때문에 본 덴시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력의 작용이 오히려 가는 엑서사이즈부터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는 뭐 림프 부종이나 어깨 재활 운동도 시키게 되지만 의료진들께서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셔서 계속적으로 체중 조절을 오히려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고 있고요.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덤핑 증상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심장보다 낮아지는 떨어지는 자세의 운동은 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인텐시티, 하이 인텐시티 하고 조금 더 숏 스테이지한 운동으로 시켜서
체중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운동 방법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롱디튜드하게 데이터를 계속 쌓아오는 이유는 암 환자들은 계속 건강인하고 비교당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인 대비 어떻다라는 거, 체력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같은 연령대의 같은 종류의 암 환자의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리커버리 속도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많은 암 환자의 데이터를 롱디튜드널하게 쌓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프리딕션 모델이나 비교 예측 모델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저희는 기업이고 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몇 가지 서비스들도 글자가 깨지게 되는 몇 가지 서비스들은 유료로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또 탈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두피 관리도 서비스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건선 관리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드라이해지는 부분까지도 미용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생각보다 얼굴에 이제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에 주름 지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팩이라도 하나 얹어서 얼굴이 주름이 늘지 않는 것도 아까 디스트레스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심리 쪽을 먼저 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놀랐던 게 처음에 저희가 아웃바운드 콜을 하면 굉장히 환자분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둔하세요. 외부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은둔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틀렸구나 하고 한참 깨달았어요. 한참 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라고 저희가 문자를 미리 보내고도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으셔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컨택해서 디지털리 혹은 오프라인 베이스로 조금 더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수가가 될 때까지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네,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웰니스로 풀어보려고 하고 엄청 비싸게도 아니고 웰니스로 풀어서 적극적으로 하되 대신에 같은 건물 내에 병원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운영했었던 회사의 ICT 팀들은 굉장히 이 디지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ICT 기술들은 굉장히 잘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첨단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지하고 케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무장병원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가 아니라 병원에 귀속돼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를 검토를 안 한 게 아닌데 대부분의 지금 저는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BEP를 계속 분석하잖아요. 손익분기를 계속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특히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차리시면 의료진께서 투자를 하시고 차리시면 고수익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뭔가 같이 사업을 운영할 때는 크게 수익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양병원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요양원도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 1인실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환자들도 이제는 다인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뭔가 이렇게 1인실 프라이빗한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병원들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1인실, 전체 1인실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건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위에는 호텔이에요. 위에는 호텔이고 밑에는 병원과 메디컬 케어 센터가 같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의전 서비스나 응급대응 서비스를 같이 서비스에 녹여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 아까 보호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넣을 예정이고요.
보호자들이 영양 교육을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집에 가서 이걸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메뉴를 막 한 2달씩 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고, 만약에 저희 부부가 직장인인데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케어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식사까지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회의할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이트는 서초 남부터미널 사이트가 되고 내년 3월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매뉴얼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매뉴얼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토콜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샘플 페이지를 보여드립니다. 아까 심박수 같은 경우는 운동감도 아까 물어보셨는데, 환자들은 차라리 이렇게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를 채워두고 목표 심박수 125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운동을 하세요 하는 거 훨씬 좋아요. 명료한. 예, 이렇게 좀 힘든 정도로 하세요. 힘든 정도라는 척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칼큘레이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다 스포츠 메디슨, 아메리칸 카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서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환자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체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세브란스 병원하고 할 때 의료진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살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힘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야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부감이 심하셨었는데, 하시고 나시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분들부터 너무 좋아하셨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전에 그냥 수술만 하고 내보낸 환자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비교군하고 임상연구 할 때 어려웠던 점은, 비교군이요, 암 환자들이 비교군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컨트롤 그룹이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네, 데이터가 유의하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왜냐면 다들 한번 겁을 먹으셨기 때문에 뭘 충분히 교육하지 않아도 진짜 유튜브 보시고 엄청 동네에 돌아다니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운동만 가지고는 사실 유의한 차이가 안 났었고요. 그 대신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서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예. 데이터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저희 영양관리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암 환자들한테 암자 쓰는 거 안 좋아하고 대장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안 좋아해서 이렇게 컬러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차트를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준다든가, 표시 안 나게 옷부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전문가들끼리만 식별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의료진들한테 다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 개척이긴 한데,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는 이게 저희 나라가 의료적인 제도가 굉장히 허들이 높고 어려워서 행위수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 대한 니즈는 너무 크고 윌링 투 페이 할 수 있는 의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고 암 진단비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차도 바꾸세요. 나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어. 그렇게 하고 외제차도 바꾸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저는 오늘 고견을 여쭙고 싶은 거는 결국은 병원 안에서 다 하시려다 보니까 어렵고, 이건 수가가 없으니까 돈을 받을 수 없고, 이거는 또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하고, 공간에 제가 어떤 큰 요양병원에 가서 이런 거를 한층을 같이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대번에 그럼 베드가 몇 개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베드 숫자로 동계산으로 공간적인 계산이, 그분들은 나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게 충분히 웰니스로 풀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 양성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과 함께 전문가 양성을 진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교육 과정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